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1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지정을 하시되 저장하실 때는 시험장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감독관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슬라이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A4 용지다 라고 했으니까 꼭 용지 설정부터 먼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는 총 6개 제작하지요. 1번부터 순서대로 배치가 꼭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글꼴과 색깔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의 도형의 경우에도 그림자나 외곽선이 눈에 보이는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없는데 윤곽선을 그렸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감점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슬라이드 번호를 제작하실 때는 1번 슬라이드에서는 생략을 해야 되겠고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림을 삽입하실 때 시험장에는 ITQ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가 있으니까 정확한 경로를 찾아서 그림을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제시할 때에 조건 번호를 쓰느라고 점으로 된 원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입력하지 않는 거 꼭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 구성부터 설정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는 6개 미리 순서에 맞게 작성을 해주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용지 설정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슬라이드 크기 가셔서 사용자가 A4 용지라고 지정을 하고 확인 단추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전체 6장의 슬라이드 중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미 만들어져 있지요. 그렇다면 6번째 슬라이드까지 쭉쭉쭉 새 슬라이드로 추가시켜주면 될 텐데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눌러서 보게 되면 미리 레이아웃들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2번,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만 있는 친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 및 내용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제목만이라고 선택할 거고요. 새 슬라이드 3, 4, 5번은 제목 및 내용으로 추가해 줄 거예요. 다시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는 제목만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슬라이드를 일단 6장 준비 끝났고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통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제목이나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번호 등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건 보기 메뉴 안에 들어있을 텐데요. 보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위쪽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슬라이드의 레이아웃들이 쭉쭉쭉 보일 건데요. 제일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게 되면 1번 딱지가 붙어 있는 이 친구가 마스터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여기에다가 도형을 넣거나 그림을 넣게 되면 모든 슬라이드들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제목의 도형은 2번 슬라이드를 참고해 보도록 할까요? 2번 슬라이드에 보면 아래쪽에 길다란 막대 하나 배경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나서 모서리가 쌍둥 잘려져 있는 도형이 얹어져 있죠. 자, 그렇게 도형을 하나 얹어주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집어넣을 때에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그러면 여러 가지 도형들 쭉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도형을 갖다 놓으시되 문제에서 그 도형에 대해서는 선이 없습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선이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도형의 윤곽선은 없음으로 지정하시고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 채워주는 색깔은 본인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실 때 그 색깔은 흑백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는 알 수 없을 거고요. 다만 그게 농도가 짙은 아이와 옅은 아이로 구분해서 짙은 색과 옅은 색이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구분이 되겠죠. 삽입의 도형 가셔서 적당한 도형을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집어넣었더니 모든 슬라이드에 도형들이 똑같이 제목 위치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하단에 로고도 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하단의 로고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에 보이는 요 그림 보이시죠? 얘를 로고라고 간주하는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메뉴에서 이번엔 그림을 넣을 거니까 그림을 선택하시면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픽처라고 하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고 3번을 선택하셔서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갈 건데요. 크기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네요. 크기를 줄여주시면 되겠고 왼쪽 아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그 그림에 대해서는 연보라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지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자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색깔에 대해서 라고 선택하시고 투명한 색으로 설정할 테야요 라고 클릭하셔서 이 보라색 부분을 콩 찍어 주시게 되면 투명하게 정리가 되죠. 슬라이드에 번호도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번호는 이 오른쪽 구석에 있는 샵 모양 보이시죠? 이걸 슬라이드의 번호라고 얘기합니다. 2번 슬라이드를 준해서 보자면 위쪽에 제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 구석에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 구석에 번호가 있군요. 배치가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됐군요. 그렇다면 이대로 나와주는 거냐? 제목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제목에 대한 글꼴을 맞춰주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도형을 얹어뒀다 보니까 그 글자가 밑에 깔려서 보이질 않는군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넣으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역시 도형에 대한 서식이 뜰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해서 글자가 앞으로 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순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위치가 아무래도 도형의 중앙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치 적당히 바꾸시고요. 글자에 대해서 세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 맞춰주시면 됩니다. 도둠의 40, 색깔은 흰색이고요.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스터의 설정은 다 끝났는데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대해서만 그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슬라이드에서는 제목이나 하단의 로고, 번호 등이 보이면 안 되겠죠.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에 있는 이 제목 슬라이드, 이 경우에는 제목이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니까 얘는요 라고 콩 찍으셔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고 있죠.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도구를 콩 찍어 보시게 되면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V체크 하고 나오시게 되면 다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도형들이 쭉쭉쭉 배치가 되어 있지만 1번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마스터는 닫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지 디자인에서는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하셔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여기 들어있는 제목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얘네들은 넓게 드래그 하셔서 지우도록 할게요. 딜리트. 대신에 도형을 좀 넣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사각형을 크게 왼쪽에 배치할 거고요. 그 사각형의 도형에다가 그림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이 도형을 선택하고 계셔야 도형 서식이 뜰 거고요. 채워주는 걸 어떻게 채울 거다 라고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도형의 채우기를 그림으로 채울 테야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그림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림 3번 커피콩 보이네요. 삽입. 그림을 집어넣고 나서 보니 투명도도 지정하시고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처리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림을 선택하고 위쪽에 도형 서식을 보니 여기에서 도형의 효과를 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도형의 효과를 보시게 되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까지는 보이죠. 5픽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값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셔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도형에 대한 서식을 따로 열어주도록 할게요. 대화창이 뜨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이콘들 클릭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텐데 채워주는 거, 그 채우는 걸 그림으로 채웠죠. 그 채우는 거에 대한 투명도도 여기 옵션에서 바꾸실 수가 있겠네요. 저는 좀 창이 좁아서 그때그때 닫도록 하겠지만 창을 넓게 쓰시는 분들은 이 창은 그냥 항상 열려 있으면 찾기가 편하실 거예요.
워드아트를 집어넣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워드아트를 넣을 거예요. 워드아트. 그 중에 가장 밋밋한 첫 번째 친구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라고 하는 글자가 뜰 텐데요. 거기에서 글자를 쓰시면 되겠죠. 워드아트를 삽입하시고 그 친구를 변환도 시켜주시고 글꼴과 반사도 시켜주세요 라고 언급되어 있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너네들이라고 블럭을 따로록 잡으셔도 되고요.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그냥 콩 찍으셔도 전체 블럭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도형에 대한 서식에 가시게 되면 도형 채우기 그리고 텍스트 채우기 두 개가 크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우린 도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워드아트에 대한 요 친구 글자의 채우기라든지 윤곽선이라든지 효과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효과 가시게 되면 변환이라는 곳에서 똑같은 모양을 위로 기울이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도 맞춰주도록 할까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셔야 되죠. 굴림에 글자 크기가 얼마다 라고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럴 때는 그냥 보시고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굵어져라 그리고 그림자는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시되 너무 작게 그려진 것 같으니까 크기만 임의로 조절하도록 할게요. 커다랗게. 텍스트에 반사를 주도록 할까요? 글자의 글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으면 다시 도형 서식으로 돌아오시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글자의 효과를 근접 반사 찾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림을 넣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찾았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경로는 항상 얘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잘 찾아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오른쪽 꼭대기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러다가 잘 갖다 놓으시고 크기 적당히 맞춰주시고요. 그림에 대해서 연보라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언급되어 있죠.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서식이 뜨니까요. 거기에서 색상을 투명하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출력 형태처럼 도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신다. 거기에 들어있는 글자의 경우에는 굴림의 24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제목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에 들어있는 글자들, 얘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목차라고 그냥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도형을 만들어서 배치하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화살표를 길게 드래그해서 밑에 깔아줄 거고요. 평행사변형 얘는 그 위에다가 살포시 얹어줄 겁니다. 도형에 대해서는 선이 없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두 친구에 대해서는 선이 없도록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색상은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색을 하라 라고 지정이 없으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글자의 경우에는 도형 안에다가 쓸 때는 그냥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글씨를 쓰면 되지만 도형 밖에 글씨를 입력해야 될 경우는 글씨를 강제로 집어넣게 삽입의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고 음식, 배달, 앱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할까요? 이만큼을요 라고 몽땅 다 넓게 선택해서 잡으시면 되겠고요.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으로 놓고 다시 클릭 드래그 해서 아래쪽에 놓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입력할게요. 입력이 끝나고 나면 모든 글자들을 다 크기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오시고요. 글꼴은 굴림의 24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깔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는 없는데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흰색으로, 깜장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깜장색으로 두시면 되겠죠.
그림을 넣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경로는 저희가 계속 넣었던 그 이미지의 경로를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는 그림 4번을 갖고 와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 4번이라고 하는 걸 잘 선택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요 오른쪽 구석에 있는 이 친구만 필요하죠. 나중에 자르기를 이용해야 되겠군요. 삽입.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도구가 이렇게 뜰 겁니다. 그 일부분을 잘라주도록 할까요? 자르기. 가장자리에 검정색의 테두리들 보이시죠? 이 친구들을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날을 조절하셔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범위를 잡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자르는 작업이 끝났으면 다 끝났다라고 인식을 시켜줄게요. 비어있는 공간을 쿵 찍으셔서 잘라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질질질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정리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 번호가 분명히 저희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번호 오른쪽에 있는 걸 확인하고 나왔는데 여기 안 보이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텍스트, 글자, 번호도 글자에 해당하죠. 슬라이드의 번호가 왜 보이지 않을까요? 슬라이드 번호라고 콩 찍어 보시게 되면 그 친구에 대해서 번호를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슬라이드 번호가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V체크를 하시되,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다가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모두 적용을 시켜주시게 되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번호가 보이지 않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아이들은 슬라이드 번호가 보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슬라이드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텍스트를 일단 작성을 하시고 글머리 기호 맞춰주시고 그 글꼴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제목부터 쓰도록 할까요? 우선 영문을 제작을 한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한글로 수정해서 쓰시면 될 텐데요. 따로따로 제작하는 이유는 이렇게 오른쪽 끝자락 끝나는 부분이 서로 기럭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로 만들어서 그 글자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문단의 경우에는 글머리 기호가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돌아오셔서 글머리 기호를 찾으시면 되겠죠. 거기에서 모양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단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그룹이 두 번째 문단인 거죠. 한 수준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목록 수준을 늘림이라고 해서 한 발짝 오른쪽으로 물러나게 해주시고요. 역시나 글머리 기호를 찾으시면 되겠죠. V체크 모양. 일단 글머리 기호들이 설정이 됐으니까요. 글꼴 바꿔주시면 되겠죠. 두 친구 모두 다 굴림의 주간격이 1.5다 라고 하는 건 공통사항이군요. 공통된 내용은 먼저 제작을 해주도록 하고요. 서로 따로따로 적용돼야 되는 부분만 따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몽땅 다요 라고 싹 다 잡으셔서 글꼴은 굴림, 줄 간격은 1.5. 화살표 문단에 대해서는 글자의 크기가 24이고 굵다 라고 했네요. V체크 모양의 문단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0입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거기에 준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의 크기는 24에 굵어요. 두 번째 수준의 친구들은 글자의 크기가 20입니다 까지만 설정이 되어 있군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이 친구는 배치를 적당히 해주시고 복사를 해서 한글로 바꿔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요 라고 상자를 선택하셔서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내리시면 하나가 더 복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오른쪽에 끝나는 위치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동영상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영상을 넣을 거예요. 미디어 중에서 비디오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림들이 들어있는 똑같은 위치에 동영상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예를요 라고 삽입하게 되면 동영상에 바로 들어올 거고요. 위치 적당히 배치하시되 문제에서 자동으로 실행하게 반복적으로 재생하게 설정을 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그렇다면 동영상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 비디오에 대해서 재생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재생 단추 누르셔서 거기에서 시작을 자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반복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셔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네 번째, 표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문제로군요. 표 작성을 기능 이용해서 작업하시되 글꼴은 도둠의 18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표가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세어보시고 만들어주시면 될 텐데요. 그 표의 왼쪽과 위쪽에는 다른 도형들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우선 제목부터 넣도록 할게요. 표를 만드실 때는 아래쪽에 표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세 줄에 세 칸이니까 이렇게 3열 3행이라고 선택하셔서 확인하시게 되면 표가 만들어질 겁니다. 대체로 표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조절점 이용하셔서 대략의 위치를 맞춰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타이핑 하겠습니다. 글자들에 대해서 도둠의 18이라고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지정을 하도록 할까요?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돌아옵니다. 도둠. 별 얘기는 없지만 정 가운데에 배치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해주는 게 좋겠죠. 위아래도 중간에다가 놓도록 할게요. 표를 작업하고 있으니까 표 스타일 먼저 좀 지정을 하도록 할까요? 표 작업을 하고 있으면 표 메뉴가 뜰 겁니다. 위쪽에 있는 표에 대해서 디자인을 찾으시면 될 텐데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지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입력이 끝났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줄줄이 이렇게 색깔이 좀 달라 보이는데 여기는 색깔이 일정하죠. 그렇다면 옵션을 조금 손봐야 되겠군요. 표를 작업하고 있으면 표 디자인이 뜬다고 했죠. 거기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머리글 해행이 V체크, 줄무늬 해행이 V체크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들을 V체크 해제시켜 주게 되면 문제지와 동일하게 제작이 될 겁니다. 나머지 도형들을 좀 넣어 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삽입해 보도록 하죠. 삽입에 도형 가셔서 비슷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쓰시려면 왼손의 도움을 받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내리시게 되면 복사가 될 거고요. 도형들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보시면 좌측의 도형은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으로 해주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의 서식이 뜨죠. 도형을 채워줄 적에 단색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거다. 그런데 얘는 선형 아래쪽으로 채울 거거든요 라고 색깔을 지정하시게 되면 문제지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타이핑 할까요? 상단에 있는 도형도 마저 만들게요. 없는 걸 집어넣을 거예요.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배지 도형이 밑에 깔려 있고요. 그 위쪽에다가 물방울 모양이 얹어져 있는 상태인 거군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셔서 넓게 쭉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복사할 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될 거예요.
크기를 쭉 늘려주시면 크기 맞출 수 있겠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복사 크기를 좀 줄여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도형들도 입력이 끝났습니다.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이만큼이요 라고 몽땅 선택하시고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추셔야 되겠죠. 도둠의 크기는 18. 가운데 있는 것도 다 맞는데 색깔이 우리는 하얘 보이죠? 색깔만 깜장색으로 바꿔놓도록 하면 표 슬라이드도 완성됐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로군요.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입니다. 그 안에 글꼴과 외곽선까지 지정을 하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제목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차트 삽입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죠. 예를요 라고 콩 찍으시면 되겠고요.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기본으로 되어 있죠. 확인 단추 누르셔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친구의 데이터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래쪽에 있는 표 모양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요. 항목 3번과 4번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을 그냥 지우도록 할게요. 샥 하고 지웠어도 항목 3번, 4번이라고 하는 말만 없어졌지 여기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공간까지도 확실하게 없애고 싶다면 내가 필요한 정보는 요만큼이에요 라고 범위를 새롭게 지정해야 됩니다. 제일 구석에 있는 점 보이시죠? 그 점에다 정확하게 커서를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 보일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난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범위를 수정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서는 정보와 점유율 이 두 가지만 보이게 되는 거죠. 데이터에 오타가 없다면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창문을 닫으시기 전에 모양새를 보아하니 막대가 이렇게 5개가 길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5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보이시죠? 위쪽에 차트 디자인 보시게 되면 행과 열을 전환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행열 전환이라고 누르셔서 막대가 5개 길게 조절되는 거 꼭 확인을 하시고 나와 주시길 권합니다. 차트가 만들어졌으니 거기에 대한 글꼴과 외곽선 지정하도록 할게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나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꼴은 도둠, 크기는 16. 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바깥에 외곽선을 만들기 위함이니까 이번엔 차트 디자인 중에서도 하나하나의 모양을 바꿔주는 서식으로 가볼까요? 서식에 가시게 되면 그 윤곽선이라든지 채우기 그리고 효과 등을 지정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는 윤곽선만 줄 겁니다.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냥 까맣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에 대한 제목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꼴은 굴림, 크기는 24 굵게. 채워주거나 윤곽선을 주거나 그림자를 주는 건 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다시 차트로 돌아오시되 하나하나 바꿔주는 건 서식이었죠. 서식으로 가셔서 채워줄랍니다. 흰색, 선이 있어요. 검정색, 그림자는요? 라고 하셔서 오프셋 아래쪽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차트의 영역과 그림 영역에 대한 색상이 지정되어 있네요. 차트에서 마우스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각각의 영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각각 영역마다 나오면 차트 영역에 대해서 라고 선택하시고 서식에서 채워줄게요. 노랑. 그림 영역에 대해서 라고 콩 찍어서 채워줄게요. 흰색. 데이터 서식을 보시게 되면
점유율 계열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면 점유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빨강색을 얘기하는 건데, 빨강색은 숫자 값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잘 보이질 않네요. 눈에 바로 보이는 친구라면 그냥 클릭하셔서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의 차트 종류 변경하실 수 있을 텐데, 바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율 너를이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할게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점유율에 대해서 따로 변경하실 수가 있지요. 묶은 세로막대형이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꿀 건데 보조축으로도 지정할 테야요 라고 하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이지요. 자, 확인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값을 표시하세요. 위메프에 정보량에 대한 계열만 표시하세요 라고 했네요. 정보량이라고 하면 파란색의 막대니까 얘를요 라고 클릭하실 때 그 중에서 위메프니까 끝자락에는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한 번 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친구들 중에서 얘만요 라고 선택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데이터에 레이블을 추가하는 게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데이터 레이블은 라벨지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까요? 데이터에 라벨을 붙이겠다 라고 콩 찍어 주시면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언급한 대로 처리를 했고요. 언급되지 않았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알아서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지나가는 눈금선 굉장히 눈에 거슬리네요.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딜리트. 숫자 값의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해서 18만까지, 보조축에는 0부터 시작해서 70까지, 요건 좀 다르군요. 80으로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보조축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그 보조축에 대한 축서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최소값이 0인 건 맞지만 최대값이 70인 건 다르죠. 여기를 80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단위가 우리는 10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에서는 20, 40, 60이라고 단위가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도 기본 단위를 20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표 모양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표 모양이 보이질 않고 있죠. 그렇다면 없는 걸 좀 집어 넣어 주도록 할까요? 이 표를 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차트의 디자인, 요 차트를 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차트 디자인을 띄우시게 되면 없는 요소를 추가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차트의 요소를 추가할 적에 데이터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테이블 범례 표시를 한 상태로 삽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정보량과 점유율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는 그러면 필요가 없겠네요. 얘는 지워버리면 되겠고요.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선의 색깔만 좀 흐리멍텅한 느낌이 들지요. 그 색깔들만 좀 정리할까요? 얘를요 라고 축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에 대한 서식에 보시게 되면 깡통으로 부어버리겠다가 채우는 색깔이나 선에 대한 색깔을 얘기하는 건데요. 채우는 거 말고 선을 좀 보여다오. 그 선은 실선이란다 라고 하게 되면 선이 좀 짙어진 거 보이시죠? 보조축도 해볼게요. 콩 찍으셔서 그 선에 대해서 채우는 거 말고 선이 실선이다 라고 하면 선이 이렇게 짙어진 게 보일 거예요. 아래쪽에는 표 역시 마찬가지 얘를요 라고 하셔서 표의 테두리를 색깔 선이 있어요 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좀 짙어진 거 확인이 다 되지요. 도형을 넣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그 도형은 찬찬히 찾아보시면 되겠죠. 도형의 스타일과 그 안에 들어있는 글꼴들도 잘 지정이 되어 있군요.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의 서식이 뜰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미세의 효과, 파랑의 강조 1이라고 하는 이름 똑 떨어지는 친구를 정확하게 찾으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둠의 크기는 18이다 라고.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를 보도록 할까요? 도형 슬라이드에서는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배치하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도형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 도형이 좀 많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이 친구들을 완성 못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실 텐데요.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완성을 못할 것 같다 싶으실 때는 도형과 스마트 아트가 같이 들어있는 친구를 우선적으로 제작을 하셔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기능들이 되게 많죠. 도형뿐만 아니라 스마트 아트를 제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룹화해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다 채점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형만 그리다가 시간을 날리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완성을 하시는 게 점수를 더 확보하는 데 중요해요. 저는 일단 전체적인 도형들 쭉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가겠습니다. 도형을 복사할 때 왼손의 도움을 받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거예요. 방향을 뒤집어 줄 적에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뜰 겁니다. 거기에서 좌우로 대칭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도형에 대해서 색상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다양한 색상을 본인이 알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선은 윤곽선이 있어 보이죠? 점선인 경우에는 점선으로 두꺼워 보이면 두껍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임의의 색깔을 넣어주도록 하죠. 도형 안에 글씨를 넣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는 도형을 뒤집었기 때문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글자를 지우시고 따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글씨를 넣으시고요. 상자를 들어서 도형 위에다가 살포시 얹어주시면 되겠죠. 글꼴 맞추겠습니다. 몽땅 다 넓게 드래그 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은 굴림의 18이고요. 색깔은 별 언급이 없는데 깜장색으로 보이는 친구와 하얀색으로 보이는 친구들 구분하셔서 색상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는 이렇게 좀 입체감이 있는 친구들을 스마트 아트로 제작한 거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스마트 아트를 넣을 거예요. 스마트 아트의 모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찬찬히 찾으셔도 되고요. 화살표로 이렇게 흐름이 있게 넣어주는 건 프로세스형에서 찾으시면 좀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프로세스에서 화살표에 이렇게 4개의 사각형이 들어있군요. 하나의 칸에다 위아래로 글씨를 쓰실 때 이렇게 사이가 넓게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간격이 좀 멀어 보이는데요. 얘를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간격이 좀 조붓해 보이는 거 확인되시나요? 그래서 그냥 엔터를 쳤을 때는 줄 간격이 좀 멀어 보이고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줄 간격이 가깝습니다.
결과물 보니까 줄간격이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죠? 여기에서 그냥 엔터가 아니라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세요. 스마트 하트를 조절하실 때는 하나하나의 도형들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는 커다란 사각 박스 보이시죠? 조절점들을 이용해서 전체가 다 같이 커지고 작아지게 조절해 주셔야 균일하게 수정이 될 거예요. 크기를 적당히 맞춰 주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3차원의 벽돌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적용을 해줘라 라는 거네요. 스마트 아트 작업하고 있으면 위쪽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뜨죠. 그걸 클릭하셔서 색깔이 서로 달라 보이는 알록달록이라면 그런 것들도 색 변경으로 조절하실 수 있고, 저희는 지금 색깔은 균일해 보이니까 여기 스타일만 벽돌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글자가 좀 많이 작아 보이네요.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의 크기는 18입니다 라고 맞춰줄게요. 반복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스마트 아트를 넣을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일주기를 그린 거의 경우에는 주기형에서 찾으시는 게 좀 빠르겠네요. 자, 주기형 선택하셔서 빙글빙글이 돌아가는 거. 개체가 우리는 4개만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5개짜리를 줬죠. 그 아이는 1개를 빼버리면 똑같아질 거예요. 일단은 모양이 가장 크게 비슷한 거를 확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사각형이 필요가 없지요. 사각형 자체를 하나 선택해서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하나의 칸에 위아래로 줄바꿈을 할 때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멀리 떨어져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가깝게 줄간격이 조절이 됩니다. 상자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조절점 이용하셔서 크기를 좀 줄여줄 거고요. 이번 친구는 색깔이 좀 알록달록해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타일을 적용하지요. 3차원의 경사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느낌까지 맞춰줬는데요. 글자가 좀 너무 작아 보이네요. 글꼴에 대해서 홈에 가셔서 굴림, 크기는 18입니다. 색깔은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이니까 색깔도 맞춰주시면 되겠죠. 크기가 많이 작은가요? 좀 조절할게요. 도형들을 다 제작하셨으면 그룹화하셔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를 따서 1번은, 2번은 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1번의 경우에는 닦아내기, 2번의 경우에는 회전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왼쪽에 있는 친구들부터 쫘라락 드래그 하셔서 얘네들을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뜨죠. 거기에서 그룹으로 묶어 줄 거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없는 걸 추가할 거니까 애니메이션 추가 가시면 되겠고요. 닦아내기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닦아내는 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닦아지는군요. 문제에서는 닦아내는 방향이 왼쪽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효과 옵션을 좀 바꿔주도록 할까요?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부터 닦아내주세요 라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위치도 바뀌는군요. 몽땅 다 넓게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도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뜬다고 했죠. 그룹으로 묶어 줄 거고요. 애니메이션 적용할 겁니다. 없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건데 어떤 식으로요? 회전으로요 라고 선택하셔서 빙글빙글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도형까지 마무리가 됐네요. 전체적인 슬라이드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쭉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하이퍼링크를 안 걸었나 보네요. 글자가 파란 친구가 없네요. 잠시만요. 그렇군요. 자, 2번 슬라이드 이만큼은요.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세요. 네 번째 슬라이드랑 연결시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요거를 안 했었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링크를 걸 거예요. 하이퍼링크. 그러면 네 번째 슬라이드랑 연결시켜 달라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현재 문서에 네 번째 거와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파란색으로 링크가 걸려 있다라고 바뀌게 될 거예요. 작업하시고 나서 꼭 한번 제대로
측정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파일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